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20페이지 과세대상 나오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규정되냐면은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의 범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도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자, 그 말은 양도소득은 소득세를 의미하니까 그 양도소득의 범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 근데 이 범위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열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열거주의하고 대별되는 게 포괄주의가 있거든요. 포괄주의란 이것저것 생각이 많고 단 소득이라면 전부 다 과세하겠다. 그런데 참고로 팔아서 좀 챙기면 다 과세하겠다. 소득세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발생한 다들 전체적으로 입에 있는 건 다 먹어요. 아니, 너무 부러워. 사람 그렇잖아요? 먹는 거 쳐다보니까 저도 먹고 싶은데, 아니, 말을 해야 되잖아.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수고하는데 식다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뜯기시니까. 나도 먹을 거야. 자, 시작합시다. 그래서, 자, 이런 열거주의 상당히 포괄주의인데, 양도의 보험이 이렇게 딱 소득세법에 양도소득, 이런 소득에서 과세하겠다고 딱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열거지 않으면 참 못 살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자동차 팔아도 돈 받을 거 정글이요? 좀 많을 거예요. 하는데, 양도의 범위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번호를 부여했죠? 그래서 이게 번호로 이렇게 열거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1번 하면 토지 또는 건물. 그러면 토지, 건물 하면 부동산. 그러면 양도소득의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자, 이 물결이 뭐냐면 부동산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토지 건물 자체가 대상이 아니에요.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팔아서 양도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에 있으니까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바탕이 되겠지. 그래서 토지 건물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토지 건물 양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역시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한 권리를 발생한 소득. 세 번째, 주식 또는 출자 지분. 그래서 주식 등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 자, 네 번째는 기타 자산.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된다. 자, 다섯 번째는 파생상품. 거래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대상소득이 된다. 그래서 1번 토지 또는 건물에서 제가 크게 가로도 있지만 제가 큰 번호로 1번 토지 건물 부동산,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산, 5번 파생상품 거래, 이렇게 좀 구분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 220회 하단에 봐보시면 부동산 등에서 보세요. 자, 부동산 등에서 자, 요 1번, 2번, 4번 요 4번을 부동산 등 자, 그 다음에 자, 요 주식 3번 주식 등을 유가증권, 5번을 파생상품이라고 하거든요. 크게 부동산과 주식 등 파생상품이 나오죠. 사실 그것도 중요성이 있지만은 저는 번호를 부였으니까 이유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번호를 부연 이유도 양도소 공부할 때 1번 따로 2번 따로 규정인 것도 있고 특히 이렇게 특히 요 부동산 등 덩어리, 요 주식 덩어리, 파생상품 덩어리가 중시된 게 많습니다. 정리해 나갈 때 어떤 규정을 정리될 덩어리별로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등 유가증권, 파생상품 이렇게 구분들도 필요로 합니다. 이거 끝이냐? 지금 크게 좀 범위를 보는 거냐? 그러면 그 범위의 내용이 어떻게 됐냐? 먼저 자, 부동산 보죠. 부동산부터 부동산 토지, 자, 또는 건물, 자, 토지라 하면, 자, 오른쪽에 보면 나오겠죠? 토지라 하면 공간법에 따른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지목을 토지라고 하겠다. 공간법에 따른 등록하여야 할 지목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대상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등록할 지목의 의미는 굳이 말하면 사실상 토지 의미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토지. 자, 이걸 대상소득이 되겠다. 그럼 이제는 건물 하면은 건물로서 건물에 주된 구축물, 시설물을 포함해서 자, 과세 범위가 되겠다. 양도세의 건물은 건물을 말하는데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 시설물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취득세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너무 여기에 민법이라는 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요한 과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동상의 부동 이런 걸 왜 세법서 굳이 그렇게 따지는지. 민법서 하고 부동산을 개론서 그 과목 공부할 때 전문 세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물건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는 부동산을 개론하는 민법 정리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걸 너무 좀 틀린 게 아닌데 그거 하다 보니까 말도 어려운 데다가 이 민법 들을 때는 개론 들을 때는 선생님 갑자기 세법도 이상하게 그냥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이상하니까 무슨 말이 맞는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세법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독특해요.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 적으면 너무 이렇게 맞대는 건 아닌데 너무 좀 구분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가서 그래서 자, 양도세의 건물은 건물로서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 시설을 포함한 건물이 대상소득이 되면서 크게 핵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물을 팔아서 소득이 대상소득이 되겠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더라.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하면 반드시 둘로 구분해서 정리하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틀로 구분해서, 그래서 220페이지도 보시면은 크게 위쪽과 아래 두 칸이 있죠. 221페이지도 봐도 되고, 자, 기역과 니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역과 니은 해놨으니까 교재대로 해놨으니까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지금 기역에는 부동산 이용하고 디귿은 니은은 부동 취득서 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더 혼돈이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열거돼 있죠.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니은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 그 말. 자,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하니까 부동산 취득이 전에 그래서 관한 권리는 교재는 기역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니은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 어떤 강의 신문에 들어 부동산의 권리는 부사권과 부치권으로 구분된다. 부사권, 부치권 줄여서 부동산 사용할 거니까 부사권, 부동산은 부치권. 왜 없는 걸 더 공부하려고 그래? 그냥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로 구분이 되는데, 이 물결이 당연히 지상권 자체가 아니라 지상권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 부동산 취득하는 권리를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열거주의 방식 또 된다.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자, 근데 여러분이 민법에 우리가 영위물권 하면은 일명 지지전, 영위물권은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영위물권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 열거된 걸 보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보이는데 지역권은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지역권은 열거지 방식의 양도의 범위에 열거가 안 돼 있죠. 따라서 지역권은 양도수 범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지역권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의 권리를 갖는 게 아니에요. 민법 지역권 공부를 할 때 그 분리해서 우리가 빌려줄 수는 있지만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권은 땅을 분리해가지고 그게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 양도를 한 건 당연히 토지 양도가 되기 때문에 지역권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지역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보세요. 지상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 이 법률적인 관계는 민법 설까 아니면 건 그럴 때 저는 지상권 팔고 전세권 팔 때 양도의 범위를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기 다시 보면
지금 양도소득이잖아요. 소득세는 버는 거 아니에요? 이 소득이라는 건 돈을 버는 것은, 챙기는 것은, 그 부동산을 팔 때 등기하고 팔았냐, 등기하지 않고 팔았냐? 봐보세요. 그때 허가를 받고 팔았냐, 허가받지 않고 팔았냐? 그럴 때 땅을 팔 때, 건물 팔 때, 땅을 팔 때 등기하고 팔았냐, 등기하지 않고 팔았냐? 팔아야 되니까. 건물을 파는데 허가받고 팔았냐, 허가받지 않고 팔았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건물을 건축을 했어. 건축했는데 건축법상에 허가를 받지를 못했어. 뭐 문제 있어? 그런데 그 건물을 내놨더니 정신 나간 사람이 사겠대.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사겠대. 나중에 어찌 하면은 미쳤잖아. 그래 팔았어. 돈 챙겨 안 챙겨? 그 무허가로 건물 팔면 돈 안 챙깁니까? 그냥 가자는 겁니까? 허가받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라고. 지금 챙기잖아요. 그죠? 지금은 법률 광의로서 행위로서 그게 합법이냐, 유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걸 따지는 공부가 아니라 챙겼다면 세금을 좀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챙겼으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세금이다 지금.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법률 관계로서 효과로서 유법이냐 불법이냐 그걸 따지는 지금 과정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을 팔고 그럴 때 등기 미등 이런 걸 안 따져. 허가 뭐고 그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돈 챙기는 거니까. 그런데 지상권과 전세권 혹이 없는데 부동산 임차권은 혹이 있잖아요. 열거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과 전세권은 당연한데 등기 여부 무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돼.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질 않아요. 우리 지난해도 시험에 나왔네요. 작년에도. 본 시험에.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수의 범위가 아니에요. 점포 임차권 양도로 봐서 양수의 범위가 아닙니다. 점포 임차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 소득이 아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지 말란 게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등기 상태인지 미등기 상태인지 돈 챙기면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럼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종합소득의 막내 기타 소득 범위로.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 범위로 과세하겠다. 어차피 소득세지만. 그러면 종합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소득은 희생, 땀을 정도가 다르니까. 그걸 필요경비를, 인정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소득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양도의 범위가 되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필기도 안 해요.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 범위다. 필기 안 합니다. 왜? 필기해드리면 이걸 암기하거든.
등기는 부동산의 임차권은 양도소득, 미등기자권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 그렇게 하나를 더 공 암기하니까 머리에 깨지려고 그러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 미등기는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걸 말하면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무관하라고 써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척을 해야 돼. 척. 뭔 척? 잘난 척.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수님 용의물권의 전세권만큼은 관심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전세권. 그래서 민법 시간에 교수님이 전세권 하면 전세권 설정 계약, 설정 계약에 의해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전세권 효력. 뭐함으로? 등기함으로. 아주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등기 전세권을 팔면 어떻게 팔 수 있는 효력도 없는데 그런 거래? 지금 법률 관계를 따지는 겁니까? 효력을 따지는 겁니까? 팔아서 돈 챙기는 걸 따지는 거 지금 챙기는 걸 따지는 거 지금. 뭘 챙기면 이거 이것만 극복하면 양도권도 정리 쉬워요. 이런 걸 시험에서 묻는 건 시험에서 쉬운 기본인데도 정리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한 건데 정리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민법 시간은 등기함으로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럼 많이 질문해야 돼. 미등기 전세권은 양도의 보험이 되냐? 미등기가 아니지. 관계없어 퇴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야기했지만은 양도 소득세입니다. 이거 챙기는 거 팔아서 이거 챙기는데 그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등기법 따라서 미등기는 불법이지. 뭐가는 건축법에도 불법이지. 안 그래요? 아니요? 미등기 상태로 파는 건 부동산 등기법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등기 안 치고 팔았으니까. 무허가로 건물을 팔면은 건축법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세법 위반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세법 공부지 건축법 공부하고 있습니까? 등기법 보고 있습니까? 소득세 법 보고 있지 지금? 민법도 아니고 부동산 등기법도 아니잖아 지금. 세법, 그것도 소득세법 지금. 왜 법을 소득세법 하는데 왜 민법을 따지고 민법 전문시키고 그 행위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과목의 특성은 정확히 지금 정렬. 그래야 공부하기 편해지니. 그 편해. 이런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런 거예요. 정리가 안 된다는 거. 한 막히니까. 그럼 지금은 덜 그런데 앞으로 더 짜증나는 거. 시간은 다가오는데 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될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그냥 암기했는데 자다 보니 느낌 이상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않냐? 근데 그게 불안한 거야.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게. 불안해. 시험도 안 나오는데 막상 또 나오면 그게 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예를 들었지만 그 세법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는 지우개를 많이 쓰거든요. 지우개. 우리 지워나간다는 걸, 새로운 걸 정리해가는 단계도 있지만 지우는 단계. 왜냐면 불안감을 없애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지우라 그래서 불안감을 없애라는 거. 저는 그걸 오히려 역으로 말하는데 자신감을 가져라.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없애십시오.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불안감을 없애는 거. 공부한 사람은요 자신감보다 불안감이 먼저 옵니다. 안 그러세요? 내가 과연 공부 열심히 합격을 할까? 공부하면 될까?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불안감이 더 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그러니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하면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감을 지우라. 자신감을 가자는 당연히 하고 싶은데 역으로 불안감을 지우라. 이렇게 불안감을 없애면서 공부하면 더 능도 오는 거예요.
어차피 사고전환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 정리하면서 목표가 합격이니까 제가 뭐 신에서는 그랬지만은 그 달별로 요일별로 만약 공부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지금 뭘 열심히 정리해야 되는지 뭐 지금 말씀대로 민법이라든가 개론 집중할 때예요. 4월까지는 제가 오직은 8대2 발음한 또는 7대3까지 그러면 공법 교수님이 중개사법 교수님이 짜증낼지도 모르지만 다 이해해요. 4월까지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점수 안 올라가는데 2차 50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신 분은 나중에 7월 8월 되면요 더 얼굴 안 보여. 저는 그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도 보고 싶지만 더 보고 싶은 그때가 안 그래요? 정말 그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나 무슨 뭐 절대 시간도 부족해 공부하다 보니까는 조금 시간 안 돼가지고 올해는 1차 중 하고 내년에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잖아 그래요? 그럼 그 왜냐면 전략을 참 잘못 세운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저는 올해 보고 싶습니다. 올해 보고 싶어요.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는 부동산의 대상 소득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분양당첨권이 대표적이지. 건물이 완공이 될 때,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권, 상가 분양권 등이 있겠지. 분양당첨권. 이게 부동산 취득 권리다 그 말. 그래서 분양권을 취득했다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분양권을 취득해서 는 권리냐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취득 권리를 부여하는 게 분양권 아니요? 당첨권 아닙니까? 그걸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양도 소득세 내라 그 말이요. 그런데 이것도 조정적이 있으면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랐는데 다음 달부터는 조정적이 있는 경우는 보유 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절반 때리겠다. 다음 달부터 50%. 세율이 50% 절반. 50% 세율이 적어요? 5%에 50% 세율이 100분의 50 절반 한 피 한 1000만 원 챙겼잖아요. 그러면요 500만 원 내라 그 말이요. 절반 떼간다 그 말이요. 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어디 조정지역에서는. 파주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걸 좀 따지면서 구분하게 돼서 분양권. 그런데 이제 이 분양권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유가 있어. 이런 걸 조합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있죠. 입주권. 그러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줄여서 뭐 입주권 그러잖아요.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 시간에는요, 특히 양도세법에서는요, 분양권, 입주권은 차이가 많습니다. 자, 과세 범위도 여러 가지 많이 많이 차이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런데 범위만큼은 다 부동산 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같은 수는 권리지만 비과세 여부라든가 세율 등을 따져갈 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권과 입주권을 좀 구분해 달라.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이외 뭐 아파트 분양권이 있지만은 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양도할 권리, 주택 청약 예금 증서, 공무수의 미리 허가권, 이주자 대토권 등이 있습니다. 교재 다 있죠? 특히 이주자 대토권이 뭐냐면 딱지 등, 물딱지, 코딱지, 개딱지 등. 그게 다 부동치는 권리의 대상 소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도 대상 소득이 되겠죠. 전에서 혹시라도 교재시면 아파트 분양당에서 보면 나오면 아파트니까 그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계약금만 지급, 그다음에 주택 청약 예금증서, 공유소 매각권에 대한 이주자 대투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파트, 토지, 주택, 계약금만 지급, 주택. 앞에 한자를 좀 따봤죠. 그러면 토, 주계, 주공이더라. 토, 주계는 주공. 특히 여러분이 청약통장 나오잖아요. 청약통장. 청약통장도 양도소득 범위가 됩니다. 청약통장 어떻게 팝니까? 불법인데, 안 그래요? 문자 아까 많아요? 500만원? 전화 안 옵니까? 안 받아봤어요? 500 준다고 안 해? 전화 걸어야겠구만. 얼른 주게. 가끔 전화 옵니다. 청약통장 있으면 편의점 팔으라고 얼마 500 준다고. 정말 한 번도 안 받은가 보다. 자, 청약통장 파는 게 불법 아니에요? 못 팔게 돼 있잖아, 안 그래? 그런데 무슨 양도세 내는 거야? 돈 챙겼잖아. 보면 부동산 역시 청약통장 출연 권리잖아. 그걸 팔아서 좀 소득이 있었다, 챙겼다면 양도 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딱지, 물딱지 있잖아요. 개딱지, 컵딱지, 물딱지. 아니, 철거동하면 딱지 받잖아요, 안 그래? 돈 안 챙깁니까? 근데 그 딱지를 사겠다고 그래. 팔잖아. 돈 안 챙겨? 과세하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부동산 권리에서 대상 소득이 된다. 그래서 아토 주기는 주공이더라. 자, 다음 이제 주식등. 자, 주식등 하면은 자, 두 틀을 봐야 됩니다. 두 틀에 주권상장,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예? 자, 그다음에 주권 비상장 법인의 자, 주식. 그래서 길기도 해.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주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 이걸 줄여서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장 주식도 대상이지만 특히 비상장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장 주식에 있어서는 상장 유가증권 시장, 유가증권 시장 있어요. 증권시장, 유가증권 시장 있어요. 시장 의하지 않냐, 시장을 통하냐 통하지 않냐.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때냐 그렇지 않냐.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가 있습니다. 소액주주. 자, 그럴 때 결론부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의해서 거래할 때는 대주주 주식양도만 대상, 소액주는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 의하지 않고 거래할 때는 모든 주주가 다 대상 소득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우리 개미군단 소액 투자자들 뭐 한 3천, 5천, 1억씩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시장을 통해서 주식 사고 팔잖아요. 좀 팔아서 챙겼어. 양도세 대상 아니다, 그 말이.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때는 대주주 범위는요, 이건 자, 지분율이 1% 이상이에요. 1%. 시가총액 25억 이상인 50억, 20억 따지는데 한 1억 정도가 그리고 지분율이 1%가 적은 게 아니라 기업이잖아. 그 대주주 범위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소액 투자들, 개미군단들은 양도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할 때는 모든 주주가 대상이니까 장외거래, 시간에 대량거래 있거든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식이 나오면은 시장을 통해서 파냐, 그렇으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 있잖아요. 개미군다 말 들었고, 그럴 때는 시장을 통해서 팔 때는 대주주 주식 양도만 대상이 소액주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 기타 자산. 자, 봐봅시다. 끌고 옵니다. 공은 없으니까. 요 기타 자산 하면 자, 하나, 둘, 셋, 넷. 네 틀이 있는데, 자, 첫째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습니다. 영업권. 다시 한번 저 칠만 봐보세요. 그리고 제 행동, behavior, 행동, 제스처 한번 봐보세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손 털고 있잖아. 왜? 쥐나니까. 팔 아파서. 참, 교수님, 진짜 머리 안 좋다. 아니, 팔이 아프면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영어권만 세잖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팔이 아파도 다 써야 돼. 양도소득의 범위는 팔 아프다고 그냥 영어권만 딱 팔면요, 대상 아니에요. 팔이 아파도 다 써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이렇게 팔 아프다고. 응?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몇 번 시험 문제예요. 이거 말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기타 범위에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파는 영업권이 대상이지,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양도소득 범위가 아닙니다. 소득세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양도 소득 범위가 아니에요. 이때 영업권은 곧 will, 뭔가 나중에 미래 좋아질 거라고 기대되는 것을 화폐 금액으로 부여하는 것을 영업권이라고 그래. 곧 will. 그런데 그러면 그 영업권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 이렇게 권리금만 하잖아요. 권리금만을 쓰잖아요. 근데 권리금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영업권은 통상. 그런데 그 영업권의 양도도 사업용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말하거든요. 이게 토지와 함께 건물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이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업권 자체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권만 떼내서 팔면은 역시 종합소득 범위예요.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 가서 하거든요. 지금 양도 소득만 하면 되니까 팔 아픈 거 생각을 하면서도 영업권이 대상 소득이 되려면 사고를 쳐야 된다, 그 말. 사고 친 영업권이 대상 소득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용해용권. 이용권이라든가 해용권. 그러면 이용해용권은 자,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 골프 해용권, 골프 해용권 등이 이용해용권으로서 상당히 많습니다.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은 배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 해용권. 해용권. 자, 그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으로써 자, 그 해용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주주 해용권이 있습니다. 해용권. 그래서 양수의 범위는 일반 해용권, 주주 해용권 다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내포된 주식이 있거든 권리 해용권이 있거든요. 주주 해용권이라고 그러는데 다 대상 소득이 되는데, 제가 골프 해용권에 이렇게 점증 찍어놨죠. 그 말은 무수히 많습니다.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해용권에 들었지만
골프 회원권, 스키장, 사우나, 헬스클럽 이용 회원권들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용 회원권에 대해서는 구분했을 때 골프 회원권은 항상 기본이 되지만 다양하다는 거. 다음에 과점주주, 법인 주식. 주식의 양도와 자, 특수업종, 법인 주식의 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는 이걸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특정 시간 부동산 과다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가 디귿 224페이지에 디귿 니을 둘둘둘.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좀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본 시험에. 그런데 이제 그 틀만 좀 보는데 좀 표현 자체 때문에 그런데 그 뭐가 했냐면 유연 소지 때문에 우리가 법률 이제 유연 헌법 개정이 나오지만은 자, 세금은 법률에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유인 법령 등은 자, 헌법 위배되니까 그것도 추상적은 안 되거든요. 포괄적은 안 되거든요. 유인 법령에 한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법령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범위를 법에도 기본 제시 안 하고 다 법령으로 빼냈냐 그 말이야. 어쨌든 영으로 그건 유연 소지가 있더라 그 말이. 그래서 법률로 옮겨놓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법률로서 과점 주주 법인의 주식 특수업종의 법인식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교재에는 특정 법인 특부동산 과다라고 나오지는 틀린 건 아닌데 과점 주주의 법인 주식 특수업종에 이렇게 좀 자 개념을 좀 잡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자, 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법 오고 있죠? 소득세법 규정이에요. 소득세법상 과점주주는요 50% 이상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과점주주는 50% 초과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범위가 50% 초과입니다. 지금 소득세법상 과점은 50% 이상입니다. 지금 대상에서 여러분 이상과 초과가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이상은 50% 있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총 50% 안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50% 이상은 과점주라는데, 자,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 자산. 자, 자산이 있는데 그 법인 소유의 자산을 봤더니 그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 비율을 보니까 80% 이상이더라 그 말. 이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 절반 이상인 법인이 있고 부동산이 80% 이상 법인이 있더라 그 말이야. 그 법인에 대해서는 과점주주 해당하면서 그 주식을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절반 이상을 팔아야만 대상 소득이 된다.
이 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일반적인 주식 양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과점주 주식 양도는 50% 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대상 소득이 된다. 이런 일명 50이다. 그 말. 50이 3개. 3개니까 제가 몇 개라고 했어요? 3개, 50을? 3개라고 했죠. 왜 3개라고 했는지 아세요? 53개죠. 50% 절반은 파는 양도 비율인데 소급에서 3년 내 팔아야 돼. 소급 3년 내 파는 합이 절반 이상이에요. 팔 때 무조건 50이 아니라 3년 내 소급에서 3년 내 절반 이상을 팔아야 돼. 50이 3개다. 그 말은 3년 내. 3년까지 좀 잡아주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 시험에. 그런데 왠지 좀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식으로? 다음 양도소에 관련해서 가로 안에 올바른 걸 가로 안에 가로치기 해놓고 나서 이게 법이 새로 신설된 거라 딱 박스 안에 나올 거 아니면 돼요. 그래놓고 또 가로 쳐놔. 50. 안 그래? 우리 만들면 되니까. 한 번도 나온 적 없다니까, 본 시험에서. 그럼 앞으로도 안 나오겠다. 그 장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50 패턴을 써서 50이 3개다. 그 말이 3년 내. 자, 그럼 이제는 특수업종. 그럼 법인의 자산이 80% 이상이라면 주로 부동산 업종이 뭐냐면 부동산 업종이다. 그 말이 스키장, 골프장, 전문 휴양시설. 요즘에 그 스키장도 나오고 뭐 평창 때문에 그러지만은 저는 게 주로 업종이 부동산 업종들이 있어요. 스키장이라든가 스키장은 주로 그러니까 스키 땅에서 눈 깔아놨으니까 그래요? 전문 휴양시설, 휴양시설 정말 이거 주로 부동산 쪽 아니에요? 그런 업종이란 주식을 팔 때는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이 된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 업종의 스키장 등의 업종은 80% 이상의 업종에서는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이 되니까 특수업종은 부동산 업종의 80%만 기억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50만 잡으면 돼. 왜? 80%를 구분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기타의 범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다시 보세요. 영어권 사고치는 자, 이용해용권, 골프용권, 권리잖아요. 그죠? 권리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범위 아닙니다. 권리지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하고 부동산 취득가 쓰는 권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범위지. 영어권, 이 골프 해용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아니라 기타 자산의 범위입니다. 왜? 세율 등이 달라. 같은 권리지만 구분이 필요 또한 주식의 세율, 주식은 주권상장 법인과 주권 비상장 주식으로 구분해서 정했는데 이것도 주식이잖아요. 법인 주식 주식이죠. 하지만 과점주주 법인 주식과 특수 법인 주식은 기타 자산 법인에서 81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주식의 양들은 구분을 해서 왜? 세율 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구분 좀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파생상품도 자 2017년도부터 신설이 됐죠.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 행위로 소득과세가 되는데 파생상품이나 코스피 200 선물 옵션 코스피 200 지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선물 옵션 등을 파생상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뭐 코스피 200 지수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선물 옵션 등을 파생상품이라고 해서 거래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봐보세요.
방송 등을 들으면 정리입니다. 아니, 자꾸 여러분도 이제 취미생 활동이 있으면 주로 가다 하면은 뭐, 전시회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시회도. 왜, 그림 같은 거 별로 안 그래? 또 화랑도 막 들고 그러잖아요. 가도 또 도자기도 안 봅니까? 뭐, 그림이라든가, 전시회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골동 도자기들. 그래서 방송 보면요, 서화나 골동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로 전환이 됐다. 골동품 팔 때, 그림을 팔아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랬어요. 양도할 때, 팔 때. 그런다고 그래서 보세요.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의 주식, 기타, 파생상품 거래, 소와 골동품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와 골동품을 팔아서는 소득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라 종합소득 범위의 기타 소득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라든가 도자기를 팔았을 때 소득세 과세상에서 소득 부과하는데 양도소득이 아니라 항상 소와 골동품 양도로 하거든요. 판 거니까. 하지만 양도의 범위는 1번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산, 5번 파생상품 거래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정리 혼자 쉬었다가 또 하죠. 쉬었다 합시다.